안녕하세요.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초반에는 좋았는데 막판에 흘러내리면서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거든요. 코스피는 0.74%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0.3% 하락해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딱히 그 증시를 억누를 만한 요소는 없었어요. 이미 다 나와 있던 건데 그 부분들이 리스크로 다시 한번 심리를 억압시키는 리스크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국내 증시 자체는 초반에 5% 6% 상승해서 출발했죠. 갭 상승해서 출발을 했지만 결국 막판에 2시 부분에서부터 1시 반쯤 1시 좀 넘어서면서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하더니 2시를 기점으로 엄청나게 큰 하락폭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외국인도 그렇게 매도를 한 게 아니거든요. 외국인은 오히려 추세적으로 매수를 했죠. 오늘 2.6조 원, 2조 6천억 원이나 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은 오히려 국내 증시를 긍정적으로 봤고요. 다만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가 일부 나오긴 했죠. 선물 시장에서 보면은 지금 현물은 계속해서 사고 있는데 선물은 단기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막판에 똑같이 2시를 기점으로 1시 좀 넘어서면서부터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외국인이 선제적으로 매도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시장 자체가 흘러내리다 보니까 외국인도 같이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마감하고 나서는 이제 싹 다 정리를 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거의 보합권 수준에 머물렀다, 선물 시장은. 이런 영향은 아무래도 여전히 후티 반군이랑 문제, 트럼프가 후티 반군을 쳐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진짜 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협박이긴 한데, 이게 진짜 어디까지 갈지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불안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을 했다. 하지만 이거는 이미 오전 중에 나온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이슈가 아니라 그냥 기존에 초반에 상승했던 부분을 오후에 차익 실현하고 나서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약간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그러한 포지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시가 투자 심리가 크게 약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은 바로바로 매도하고 차익 실현하거나 아니면 손절치거나 그러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악재가 나온 건 아니다. 뚜렷한 악재가 나온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약간 심리가 안 좋았다라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증시에는 호재는 여전히 많아요. 일단 미국에서 AI 리더들, 그전에는 젠슨 왕이었죠. 젠슨 왕이 왔는데 이젠 SK, 삼성, 그리고 네이버 수장들이 다 같이 가서 만나기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샘 올트먼 오픈 AI CEO도 참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AI 거물들끼리 만나서 어떠한 얘기를 나눌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다음으로 오늘 시장을 하드캐리한 산업 분야죠. 로봇 산업은 어차피 피지컬 AI가 진행되면은 결국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피지컬 AI가 AI 산업의 최종 단계라고 보고 있으니까 직접 실행을 하면서 이제 에이전틱 AI까지 되면서 이제 움직이고 사물을 진짜 사람처럼 움직이거나 아니면 진짜 사람처럼 운전을 하는 자율주행 등등이 피지컬 AI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도 앞으로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또 이제 국내에서는 그동안 못 갔던 우주항공 산업 분야도 역시 오늘 주목받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어제 나온 부분이지만 일단 예산이 잡혔다고 해요. 예산이 잡혔다는 거는 결국에는 예산을 집행하게 앞으로 내년에 어디에 집행할지 살펴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여기에 관련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니까 특히 반도체, 데이터 센터, AI, 피지컬 AI 말씀드렸죠. 최종 단계는 피지컬 AI. 그러니까 결국 이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돈이 몰린다.
무려 수백조 원.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원이 800조 플러스 알파잖아요. 최소가 800조라는 거예요. 800조를 바탕으로 그 이상까지 그 우리나라 정부가 예산을 쓸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힘은 반도체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화장품이라든지 조선, 방산, 원전도 조금씩 뭐 수주 그 작년에 수주 이야기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전력이 이렇게 부족한데 원전까지도 그 원전은 시계열이 엄청 길어서 사람들이 잘 못 보는데 이제 원전도 다시 수혜를 받을 거예요. 특히 SMR 소형 모듈 원전이 더 주목받게 될 건데 어쨌든 원전 쪽도 이제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수주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고 있고 앞으로 더 성장할 여력이 있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그 교육 예산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면은 그 학생 인구는 줄어드는데 총 예산안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예산이 그 교육 예산으로 잡히는 게 비중 퍼센테이지로 잡다 보니까 총 예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 교육 예산 쪽도 증가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으면은 당연히 예산이 증가해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쪽 분야가 그 자금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이 낭비되는 쪽도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는 게 현재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만약에 개선시킬 수 있다면 AI나 관련 산업 쪽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쪽 산업이 더 빠르게 성장하는 촉매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예산이 합의가 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까지 방향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거 내년이지만 원래 주가는 선반영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는데 시장이 흘러내려서 많은 분들이 속상한 것 같은데 저 또한 비슷한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약간 텐션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시장 자체에서.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초반에는 강했지만 후반에는 흘러내리는 이런 연출, 거래 자체가 줄어들면서 떨어지는 거라 이제 이 부분은 약간 이제 심리가 꺾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리가 회복되는 기간까지 이제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회복만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특히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들어왔죠. 2조 원, 2조 6천억 원이나 들어왔는데 최근 근래에 순매수한 것 중에 가장 큰 규모예요. 외국인이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매도를 했죠. 7월 8일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한 거고 2조 6천억 원은 최근 한 달 사이 가장 큰 규모예요. 그렇다는 거는 외국에는 국내 증시가 이제는 저점이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비중도 줄일 만큼 줄였겠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할 기업들의 자금을 집행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요소는 있는데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나중에 그 이후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같은 반등, 만약에 심리가 개선되지 않으면 오늘 같은 반등 짤막하게 올랐다 내려가는 그런 반등이 지속될 수 있어 보이니까 이 부분이 언제 회복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마감 브리핑 이 정도 하고요. 일단 오늘 보고 있는 종목은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인데 이건 뷰티 관련 쪽이죠. 이제 피부 미용 쪽에서 가장 핫했던 파마 리서치라는 종목입니다.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PN 기반 스킨 부스터, 그러니까 리쥬란이라는 거를 피부과에 납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매출 성장이 엄청났었는데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상승을 하다가 꺾였죠. 반도체 테마 돌면서 작년 딱 이때
8월. 반도체 사이클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으니까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순환되면서 이제 관련 그 평화 리서치 쪽에서는 자금 이탈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게 그동안 올라갔던 게 너무 컸어요. 그동안 올라갔던 게 이렇게 가팔랐잖아요. 얼마였냐? 10만원짜리 10만원 하던 게 73만원, 7배 올랐죠. 73만원까지 상승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때 25년을 기점으로 흘러내렸다. 하지만 지금부터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국 뷰티 산업이 해외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파마 리서치가 올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 실적을 보면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영업이익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해외 진출, 미국, 유럽도 진출했고 이제는 미국, 북미까지 공략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출이 늘어난다. 당연히 실적도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부터 파마 리서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일단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부터 이제 북미 영토 확장에 사활을 걸 정도로 이제 북미 시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공략하면서 연 매출 1조. 아까 이제 작년이 아마 5천 몇백억일 거예요. 5천억 정도 되는데 5천억 규모에서 2배나 늘리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북미 시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공략에 엄청나게 열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파마 리서치는 CG USA를 인수했다고 해요. 이게 CG USA는 미국 화장품 제조사로 이제 LA에 생산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LA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미 시장을 공략하는 전초 기지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유럽에서도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유럽 쪽 의료기기 수출이 211억 원 정도로 이제 꾸준하게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총 매출 중에서 수출 매출이 588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30%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 매출의 40%까지 비중이 확대됐다고 해요. 그렇다는 거는 비중이 40%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에서의 매출은 꾸준하지만 성장이 없을 뿐이지 꾸준해요. 그래서 이 성장할 수 있는 거를 해외 매출로 메꾸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국내 성장이 평평하게 탄탄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해외 매출이 급성장하면은 당연히 총 매출이 증가하겠죠. 역시 상승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모두 합해지면은 1조 원 이상을 바라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파마 리서치 뿐만 아니라 K뷰티를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거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원래는 아마존을 통해서 북미 시장을 많이 공략했거든요. 해외 시장 같은 데를. 근데 이제는 올리브영이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고 해요. 미국에 입점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미국 센츄리 시티점 외부 사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류센터도 구축하고 온라인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올리브영이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관광 오면은 무조건 들려야 하는 필수 코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올리브영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데, 이게 해외로 간다. 그러면은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뷰티 기업들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얘네들도 수혜를 받을 거예요. 왜냐면 올리브영에 입점하는 기업들이 국내 뷰티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 뷰티 산업에 무척 긍정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올리브영 브랜드관이 따로 있는데 리쥬란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품을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리쥬랑 관련된 상품들을 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약에 미국의 올리브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 매장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은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매장에서 구매를 해요. 처음은 직접 가서 구매를 하겠죠. 그럼 그 다음은 온라인으로 구매를 합니다. 왜냐면 직접 가는 데는 귀찮거든요. 시간도 들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특히 올리브영은 온라인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잘 팔린다, 성공적인 대리전을 마친다, 그러면 당연히 온라인 수혜까지 증가할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입점한 기업들 역시 긍정적인 매출 성장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엄청 저평가되어 있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파마 리서치의 최근 매수 내역을 살펴보면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연기금이 국내 비중을 줄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수백억씩 모으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근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도 규모보다 이렇게 순매수를 하는 투신 보험 이쪽에서 매수하는 규모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서는 거일 텐데, 어쨌든 외국인도 아마 나중에는 따라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급적 요인도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대형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컵 앤 핸들, 단기 슈팅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짧게 보더라도 40만원에서 45만원, 40에서 45만원까지 이 상단 라인, 이 구간, 이 매물대까지는 들어 올리려 할 거고요. 그 이상을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최소한 60만원 그 이전 주가까지는 회복해야 되겠죠. 매출이 꾸준히 성장을 하는데 주가가 그 이전 주가보다 못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이 쭉 우상향하죠. 꺾인 적이 없어요. 영업이익이랑 매출이 꺾인 적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는 거는 이거는 삼성증권에서 추정한 건데, 올해 매출이 6천억으로 예상되는데 이제 27년도 되면은 어떻게 아마 8천억 또는 1조, 진짜 1조를 달성할 수도 있을 걸로 보여져요. 왜냐면 북미 시장을 공략하는데 속도를 빠르게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봐도 컵앤 핸들 구간이니까 단기 슈팅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누가 매집을 하고 있죠. 이게 30만원 구간인데 30만원 구간에서는 한 번, 두 번, 그리고 여기 떨어지고 다시 잡아먹고 두 번 먹고 들어 올리고, 그 다음 여기 또 지지 받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30만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꾸준히 들고 가면은 꽤 괜찮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 보고 있어서 오늘 파마 리서치를 안내해드리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뷰티 산업은 되게 좋게 봐요. 화장품 산업은 테마도 괜찮고, 왜냐면 K 문화하고 가장 밀접한 게 뷰티 산업이니까. 아이돌 연예인 이런 쪽도 결국에는 뷰티하고 연관되잖아. 셀럽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뷰티 산업 화장품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셀럽들이 한번 얘기를 하면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K 문화가 강해질수록 뷰티 쪽에도 이쁜 연예인들 보면은, 잘생기고 이쁜 연예인들 보면은 당연히 그들이 뭘 쓰는지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어서 뷰티 관련 산업까지, 왜냐면 K 문화가 지금도 넷플릭스에서도 한국 콘텐츠가 엄청나게 상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증가하면 뷰티 산업도 따라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뷰티 산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종목들 APR 같은 것도 종종 계속 찍어드릴 거예요. 오늘 안 좋다 하더라도 지금 안 좋은 게 꾸준히 안 좋을 거란 건 아니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만원 구간에서 아마 지지 테스트를 할 건데, 여기서 지지만 받는다 치면은 여기가 원래 35만원 1차 매수 구간이에요. 왜냐면 여기만 지지 받으면은
이제 여기서 지지 붙고 물량 소화한 다음에 다시 40에서 45만원 5만원까지 들어 올리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까지 들어 올리를 할 거니까 35만원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매수 구간이고, 만약 그게 아니라 38만원 이하 37, 38만원 그 라인 이탈해 버린다 그러면은 빠르게 손절 라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30만원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30만원 구간 근처에서 2차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장기간 보유하면 APR 역시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기업이니까 지금 꺾이지 않죠. 그리고 앞으로 더 잘 팔릴 걸로 예상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변동성에 흔들 필요는 없는 종목들이다. 뷰티 관련 쪽으로 물론 안 좋은 종목들도 있죠. 이창불 같은 이런 기업들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꾸준히 돈은 벌고 있는데 성장성이 둔화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파마 리서치였고,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단기적인 종목, 아침에 말하는 건 단기적 종목들이 많고, 오후에 말하는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볼수록 좋은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 있고, 이거 오늘 시황에 대한 것도 안내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에 문자 하나 남기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 꼭 입장하셔서 실시간 정보들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